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숨은 강자, 대원제약의 2025년 사업 성과와 기술 개발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실적 나열이 아니라 투자자와 시청자 여러분께서 왜 지금 대원제약에 주목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심층적이고도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원제약이라는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경쟁력부터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1958년 창립된 대원제약은 60년이 넘는 제약 역사 속에서 단순히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치료 방식의 혁신을 추구해온 회사입니다. 2025년 현재 대원제약은 단순한 제네릭 전문 기업이 아닌 신약 개발, 고부가가치 계량 신약, 그리고 헬스케어 기능성 제품 영역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2025년 대원제약의 사업 성과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량신약 강화, 전문 의약품 중심의 외형 성장, 그리고 수출 다변화 전략 가속화입니다. 첫째, 계량신약 부문에서는 특히 펠루비 브랜드 라인이 돋보입니다. 펠루비는 국내 12호 신약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매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펠루비 제품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했으며 이는 단일 품목 기준으로도 상당히 주목할 성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형제 계량신약의 약효 지속성 개선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들도 출시되어 병의원 처방 채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문 의약품 중심의 성장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일반 의약품 중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병원 처방용 의약품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60%를 초과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계 약물 분야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라인이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출 전략입니다. 대원제약은 2025년 들어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을 포함한 신흥국가 수출 라인을 확대하며 기존의 내수 중심이라는 평가를 깨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당국으로부터 주요 품목의 허가를 획득하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수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 개발 쪽은 어떨까요? 2025년 대원제약의 기술 개발 방향은 매우 뚜렷합니다. 약물 전달체 시스템의 고도화, 그리고 바이오 기반 치료제 개발로의 포지션 확장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구강붕해 필름 기반의 신제품 라인업 확장입니다. 이 기술은 환자가 물없이 복용 가능한 필름형 약물 형태로 노인과 소아 환자에 대한 복약 수능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기술을 활용한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등의 정신신경계 계열 약물도 개발되어 시장 출시 전임상 단계를 마쳤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천연물 기반 복합치료제 개발 플랫폼입니다. 대원제약은 기존의 화학 기반 제네릭 모델을 넘어서 천연물 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한 다중작용 치료제를 연구 중입니다. 이 기술은 특히 간기능 개선제나 구강염증 치료제 같은 만성질환 대응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2개 파이프라인이 임상 일상 IND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5년의 대원제약은 기존의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층적 R&D 전략을 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장대원을 중심으로 헬스케어와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약과 헬스케어의 융합을 통한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대원제약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기술 기반 확장 전략은 분명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R&D 비용을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구조는 흔치 않으며 국내 제약 산업 내에서도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 중장기 성장성과 기술 내재화를 동시에 고려한 투자 대상을 찾고 있다면 2025년 현재의 대원제약은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기업입니다. 대원제약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눈에 넣는 약, 즉 안약은 대부분 액체 형태의 점안제입니다. 하지만 이 점안제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에 떨어뜨려도 대부분의 약물이 금방 눈물에 씻겨 나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약물이 눈 안에 흡수되는 비율, 즉 생체 이용률은 5% 이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흘러내리거나 코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바로 콘택트 렌즈에 약물을 담아 눈에 천천히 방출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약물 방출 콘택트 렌즈 또는 컨트롤드 릴리스 컨택트 렌저즈라고 부릅니다. 이제 국내외 기업의 기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기업 중 일부 바이오 스타트업은 기존 콘택트 렌즈에 약물을 코팅하거나 렌즈 구조 안에 미세약물 저장소를 넣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약물 방출 조절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선두기업인 미국의 존슨앤드존슨 비전, 그리고 알코는 렌즈 재료 자체에 특수 고분자 구조를 적용하여 약물을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서서히 방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슨앤드존슨은 약물 분자 크기에 맞춘 맞춤형 방출 조절 기술을 통해 시간당 방출량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미국 MIT의 스핀오프 기업들은 렌즈 안에 나노 채널을 설계하여 약물 방출 속도를 전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 기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국내 기술은 제조 공정 단순화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해외는 약물 방출의 정밀 제어와 장기 지속성에 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기술을 실제로 상용화하고 있는 글로벌 선두기업의 주식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콘입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세계 최대 안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알콘은 최근 안구 건조증 치료용 콘택트 렌즈 기반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알콘의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약 18% 상승했으며, 특히 약물 전달형 렌즈에 대한 기술 특허 등록 소식 이후에는 단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기업은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비전 부문입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미 리피테그라스트 저만제인 자이드라를 상용화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리피테그라스트를 렌즈형 제제로 전환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 개발의 진척도가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FDA 승인과 같은 규제 이슈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큰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서울대 약학대학과 연세대 의과대학, 한양대 생명공학과 등에서 안구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렌즈 재료와 약물 사이의 상호작용, 즉 약물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렌즈 안에 유지되며 눈 속에 방출되는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 실험 토끼 또는 비글견을 통해 비임상 효력 시험을 완료하였고, 현재 임상 1상 IND 승인 단계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척된 단계입니다. 해외에서는 MIT와 스탠포드 대학교, 그리고 UC 버클리 등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MIT의 생물공학연구실은 나노 입자를 활용한 렌즈 기반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스탠포드는 유전자 기반 치료 물질을 렌즈로 전달하는 기술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대학들은 렌즈 소재, 약물 안정성, 그리고 방출 속도 조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지속력 있는 안구 약물 전달 시스템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의 시장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안구 건조증은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겪고 있는 만성 질환입니다. 특히 노령 인구 증가, 전자기기 사용 증가, 환경 오염 등의 요인으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구 건조증 치료제 시장은 연간 약 50억 달러, 하나 약 6조 5천억 원 규모이며, 이 중 리피테그라스트 계열 약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물 방출 콘택트 렌즈가 결합되면 기존 저만제 대비 5에서 10배 이상 높은 생체 이용률, 즉 약물 흡수율 향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 시장을 대체하거나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FDA와 EMA에서는 저만제보다 더 정밀한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해 더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기술 상용화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 분야는 차세대 블루오션 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초기 진입에 성공하는 기업은 시장 독점적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의 주가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이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 중 일부는 이미 임상 진입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상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기술 특허 등록, 임상 승인, 그리고 라이선싱 계약 체결 등의 이벤트는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콘이나 존슨앤드존슨이 FDA 승인 직후에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수천억 원 상승했던 사례가 있듯이, 국내 기업도 기술 성공과 임상 결과 발표 시점에 맞춰 급등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국내 중소바이오 기업의 경우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업 가치는 2에서 5배까지 상승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상 실패 리스크나 규제기관 승인 지연과 같은 불확실성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리피테그라스트 기반 약물 방출 콘택트 렌즈 기술은 기술적 진보성, 시장 성장성, 사업 확장성이라는 세 박자를 갖춘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피테그라스트를 기반으로 한 약물 방출 콘택트 렌즈 기술에 대해 국내외 기술 비교, 주식 동향, 연구 동향, 시장 경쟁력, 주가 전망까지 총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